저는 귀촌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서천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곳으로 완전히 주소를 옮기고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서천이 인구 소멸 위기에 순위에 드는 지역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천군에서도 인구가 작은 그런 순위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이곳이 좋은데 왜 이곳에 있던 분들을 떠날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제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관심이 가져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 강의 속에 있는 어떤 좋은 정책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과 맞는지, 그거를 접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의 마인드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35년간 직장 생활하고 정년퇴직후 동네 봉사나 할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무조건 참여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수강생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방시대 자치학원권으로 열어갑니다. 2021년 가을학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의 이야기도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교육과정 큰 키워드가 지방시대잖아요. 네. 이번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 세부 커리큘럼을 이제 수정하다가 또 다시 바꾸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희 과정이 처음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항상 아쉬움 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잘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화책 보듯이 술술술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시대라는 거를 앞당기고 또 자치분권을 앞당기고 하는데 기여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시대라는 용어 사실 지금 처음 생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네.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은 지방시대 간단하게 뭡니까? 자치시대죠. 이 자치정부들이 다양하게 자기 지역 자원을 가지고 경영하고 키워나가고 하면서 내 지역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자치정부가 있는 시대, 이게 지방시대죠. 그래서 저는 지방시대 하면은 자치시대. 거기서 하나를 더 붙였다면 주민이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서 네. 저희 교육과정 주제 네. 지방시대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를 자치와 분권으로 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와 분권으로 열어야만 합니다. 자치와 분권으로 네. 열어야만 한다. 네. 어떻게 보면 다짐이네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섣부르게 이게 예산만 준다고 해가 지방시대 안 열리거든요. 반드시 자치와 분권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완전히 방향 전환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고,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와 분권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모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조차 소멸 위험 지역이 몇 군데 나타나고, 또한 제가 사는 사상구도 조금씩 꾸준히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 하교 시간에 시끌시끌하던 거리가 제잘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동네 의원 약국 환자가, 어린이 환자가 대폭 감소되고 작년 노년 환자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22년 11월 자료를 보면은 부산 사람 전체 소득이 서울 상위 10%의 학계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비수도권의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교 다닐 때 좀 이야기가 그랬습니다만은 국립부산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 서울 연세대 경영학과와 진학 점수가 동률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겠다는 말도 합니다. 지방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데 젊은이가 지방에 있을 수가 없지요. 수도권에 인구가 쏠려 있다 보니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경제적 비용의 이유로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네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를 가다 보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방이 이렇게 소멸된다 하더니 또 이렇게 지방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지방을 지키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자꾸 이렇게 차에다 싸갖고 가져가고 그러지 않고 좀 거기서 지역 특산물을 조금 소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이 직접 지역에 계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생생하고 더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각각의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근본적인 어떤 치료가 아니고 대증 치료다. 그러니까 증상을 놓고는 거기에 맞게 요거 조금 요렇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원인을 어떤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예. 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죠. 이번 수업에서도 이제 조선시대에서 현대 자본주의로 이행되는 과정, 그리고 한국이 유난히 이 집권적인 방식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도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어요. 인구의 유출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사회적 증가가 이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 그렇지 자연 증가는 오히려 이쪽 떨어진단 말이에요. 수도권. 예, 그래서 그 한컵을 벗겨서 보면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결국에는 자치와 분권의 방식으로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계속 이제 공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면은 답이 다 자치분권으로 네, 다짐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지방 시대를 지금 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방 시대를 여는 다양한 해법, 또 달라지는 지방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잖아요. 이번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스몰시티, 메가시티, 그리고 지역 주도 성장 가능한가 이렇게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지역 주도 성장 이게 결국은 불변의 가치이고 메가시티나 스몰시티는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면 주민이 선택을 한다면 다양한 방법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강의를 제가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습이 좋다 아니면 어떤 모습은 안 된다가 아니고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방 정부의 모습, 도시의 모습을 이제 생각해보고 또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지방시대라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게 지역의 성장, 지역의 개발 뭐 이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공동체 정부를 만든 주민의 주권 이것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게 좋다,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큰 일을 하는 데는 큰 게 좋고 작은 일을 하는 데는 작은 게 좋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강의에 편성을 한 거죠.
또 그리고 2021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방정부,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법이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조금 해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4조의 기관 구성의 다양한 12장의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인구가 뭐 2만 3만 명 되는 군이나 100만이 넘는 시나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측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구조 다양화는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립하는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단체장도 뽑고 의원도 뽑고 네. 이런 대립형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의회 중심으로 갈 수 있고 또 시티 매니저죠. 매니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결국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거고. 네, 하지만 우리가 기관 통합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립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다. 지금 얘기고, 그다음에 특별지방정부는 어떤가요? 네. 특별지방정부로 우리 보면 특별자치단체죠. 아니요,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결국에는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진 목적형 정부가 되죠.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지방정부들 힘을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목적형 정부죠. 뭐 이렇게 해외는 이미 그런 목적형 정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꼭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개의 지방정부 안에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법에서 안 되죠. 그럼 지금 해외는 지금 한 개 지방정부 안에 한 그럼요. 예. 우리나라도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자유롭게 조금 이런 걸 구성할 수 있을 때는 더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은 있죠. 네, 근본은 어쨌거나 주민이 살기 편하게 하고 네. 주민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이제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을 일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금천구가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든가 새로운 주민들의 발굴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면서 실제 국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의 열정에만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업을 해야 돼서 아이를 키워야 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개개인은 마을에 대하여 관심을 들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휴가를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민자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매달 반차를 쓴다면 사장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근데 실제로 정말 참여를 하고 싶은 주민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참여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제로 참여를 해도 굉장히 형식적이다, 아직까지도. 그러니 막상은 정말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화가 난다.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이, 그러니까 권한 배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는 경영 능력이 없고 주민들은 자치 역량이 없다. 자치 역량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주민 참여를 지금 계속 하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좀 더 들어보니 실제로 활동을 정말 해야 되는 그때는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가 또 막 아주 현실적인 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얘기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 예, 질문이 지금 몇 가지 되죠, 거기서. 한 가지인데. 예. 네. 지방정부가 경영 능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 하나 하고. 네, 그 질문 아니었지만, 네,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 참여할 수 있냐, 네. 이거죠. 자치 역량은 없다고 하고 참여하라고 네. 해놓고는 막상은 제대로 된 참여 못하게 하는데. 지방정부가 경영 능력이 있느냐?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네. 지방정부는 경영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교육 과정을 하는 거고, 주민이 지금 그러면 참여할 곳은 있느냐? 사실 참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그 예산의 조정에 참여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느냐? 뭐 심의하고 편성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방정부의 능력하고 또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물려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또 지방정부가 그런 역량을 키우려고 하면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열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해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 이 참여라는 또 이게 한 시가 20몇만씩, 뭐 30몇만씩 이런 데는 구조에서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역 주도 성장해야 한다, 스몰시티 해야 한다, 메가시티 해야 한다 하는 것들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디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면은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치분권으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이 각국의 지방분 정책이라고 해서 네. 사례 공부를 지금 마지막에 조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사례도 보고 프랑스의 사례도 지금 보고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사례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계획을 계약을 한다. 지금 우리가 그 정부 이렇게 운영 원리에 보면 계획하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계획이. 예. 그게 이게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 이런 부분도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이렇게 가져간다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도 참여가, 야,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도시 이렇게 가야지. 우리 지역의 자원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키우면 낫지 않아? 옆에 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지고, 그것이 도시 계획이 되고, 그러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럼 돈이 얼마나 들고 뭐를 해야 될 건데 하는 그 계획을 협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들은 참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예 도입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참여정부 때 도입을 했고, 실제 몇 년 전에도 이제 시범 실시를 했는데, 네. 이제 그거 잘 안 됐잖아요. 일단 규모가 작고, 네. 예산 규모가 작아요. 예산 규모가 작고, 그러니 지방이 사실은 예산을 조금씩밖에 안 주니까 그것도 또 참여를 공모 방식으로 하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네. 우리가 이런 돈을 줄 테니까 지방 할 사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혀 지역 주도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네, 한번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긴 과정인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까지 다 알아야 돼라고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지방의 문제, 지역을 부흥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세계가 지금 다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시대 자치 홍보로 엽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강의를 마치면서 한 3가지 정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2번째는 지방 정부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정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치 수준까지 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서울하고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 지역의 자원, 이것들을 이제 지역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우러져야 다양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방 얘기를 대략 생각나는 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쭉 서해대교를 딱 타고 내려오시면 서해대교 끝 지점에 송화가이시에서
바로 내려가시면 삭교천 관광단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바다 쪽으로 쭉 가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조금 바다 쪽으로 좀 더 가면 해 뜨고 지는 내묵마을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부산 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35만 명이고 부산 진구는 대기업들의 창업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모태이며 부산 중심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여기는 성북구 유로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을 지금 공연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성북구에는 외국 대사관저들이 많고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유럽풍의 자그마한 시장, 마켓, 먹는 음식이라든가 전통 공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살기가 너무 좋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 가기를 싫어하고 모두 오래된 주민들이라서 서로에서 잘 알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놀러 오세요.